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힘겨루기 감정 싸움 말자. 이재명 협력할 준비가 됐다. 두 사람이 이렇게 결국에 만났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4시에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되어서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여야를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띄웠고, 이재명 대표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린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책임지고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비록 약간 다른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책임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 역시 7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2가지를 주문을 했네요.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고 정치권이 외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 좀 함께 해달라는 거고, 일단은 뭐 당장 이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구제를 해주고 이후에 뭐 구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인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좀 미온적이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당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금 지칭을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과 마치 동급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와 같은 개념으로 당을 이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선거 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지 서로 무의미한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왜 감정 싸움입니까? 이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얘기한 것에 반대입니다. 총선에서 이기려고 특정 인물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소명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그 요구를,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자꾸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역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신원식 장관 정신교육 교재 독도 논란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 영토 독도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을 한 정신전력 교재 관련해서 사과를 한 건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다.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셨다. 문제가 된 교재 4만 부가 발간될 예정인데 국방부가 이제 다 회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우선적으로 2만 부를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서 재발간한 것이다. 신 장관 이번에 교재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 조치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 감사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전력 교재 우리 고유 영토죠. 독도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발간이 된 건데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대통령도 몰랐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독도 문제를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처벌을 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단지 그냥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4만 부가 발간이 됐습니다.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일단 2만 부가 우선적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또 발간을 해야 돼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럼 실수를 이렇게 한 건데 왜 처벌을 안 하고 문책을 안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독도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주어를 좀 다시 봐달라 이렇게 해명을 하더니 갑자기 반응이 안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크게 대노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국방부는 말을 바꿔서 교재를 회수하겠다. 그리고 장관은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었다. 정말 대통령이 몰랐다면 그거야말로 무능이죠.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장관, 국방부 장관 당장 경질을 해야 되고, 교재 집필한 사람들 있죠.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 석 달 연속 회동을 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오찬을 가졌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7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김건희 여사도 왔고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왔고 유영하 변호사도 왔고, 지난번 이제 대구에서 만났을 때 관저로 한번 초대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킨 개념이다라는 건데, 선거 시즌이 다가오니까 본인이 구속을 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서 친박 표심을 좀 얻어보고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거나 지지자면 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불쾌할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윤석열 대통령 쪽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만남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대를 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딱 총선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즉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만남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꾸 이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됩니다. 본인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 1200억이 넘었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현역 국회의원 11명 임기 중에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거래를 했다. 1200억이 넘었는데 10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를 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안 했다라는 겁니다. 21대 국회의원들 보유 현황,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3년치죠? 일단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들은 18명입니다. 재적 의원의 6% 정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었고,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소유 변동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6명, 누락 2명, 미등록 2명 이런 식이고, 이거를 어떻게 획득을 했는지 추가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익위가 지적을 했어요. 기사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이런 것들을 총선 전에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나중 가서 또 이런 것들 자료 검찰에서 모아놨다가 총선 이후에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여당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야당 쪽 의원들 코인 거래만 침소봉대 해가지고 언론이랑 유착해서 대서특필하고 정치적인 공격 옵션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김남국 의원 일로 이게 계기가 돼서 가상자산도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건데, 사실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제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은 좀 마녀 사냥을 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 신고상 은닉하거나 누락된 건 없는지, 부당한 방법이나 각종 특혜를 받아서 가상자산을 좀 증식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각 당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천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입찬소리 못합니다. 지금 이 11명의 의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문제된 거는 입을 싹 닫고 민주당 의원들만 공격을 해보려는 이 심보, 이게 지금 아주 괘씸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지강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